안녕하세요. 청주일보 교육 칼럼니스트 지상범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병우 님을 모시고 후보님의 다시 3선에 도전하는 동기 그리고 여러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설렙니다, 저도. 어떻게 우리 지상범 기자님은 워낙 이 교육 경험도 많으시고 또 조예가 깊으셔서 네. 지금 저 예비 질문 받아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 주셔서요. 네.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답변 자료를 가다듬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 신뢰되는 질문이 나오시더라도 네네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체력 관리는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신지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체력은 아닌데도 체력 관리를 아주 성심으로 못해서 이 전쟁을 잘 치를지 모르겠는데 아, 네, 잘 치르셔야 돼요. 네, 그래도 큰 병 없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뭐 인터뷰 전에 혹시 그 충북도민 그리고 청주일보 구독자분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일보 구독자 여러분, 제가 충북교육을 이끌어온 지도 벌써 8년 지나고 우리 교육가족들의 많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일구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과제를 안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충북교육을 이제 그전에 교육도시 청주 하는 그 전통이 있었듯이 그걸 되살리고 재건을 해서 아주 세계 앞에 모범을 내놓는 그런 충북교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3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어떻게 특별한 3선에 도전하는 그 특별한 우리 후보님의 어떤 철학이나 혹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년 전에 그때 당시 충북교육이 굉장히 그 산업화 시대의 교육 강도, 교육 경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인정받으면서 나름대로 좀 앞서간다고 해왔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고통지수가 높고 부정적인 어떤 지표들도 많이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여망을 안고 제가 충북교육의 방향을 바꾸겠다 하고 비전을 내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었는데요. 그 후 이제 그것을 저는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충북교육을 이끌어 왔는데 그 행복교육이 이제 1기의 4년, 그걸 이제 행복교육의 봄이라고 한다면 2기의 4년은 한참 그것을 이제 성장시킨 여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수학과 결실을 잘 거두어서 이제 그야말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을로 둘 수 있겠다. 그래서 행복교육의 결실기, 수학기, 가을을 제가 한번 도민들과 함께 잘 갖고 보려고, 잘 거두어 보려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후보님의 교육 철학이 뭔지 뭐 앞에 조금 언급하셨지만 디테일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 한마디 키워드가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대안은, 교육적 대안은 행복교육이라고 합니다. 행복교육은 제가 정의 내린 건데요.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 이건데요. 이거를 제가 왜 지금 시기에 맞는 그 교육적 대안으로 비전으로 내세웠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온고지신입니다. 공자님이 논어에서 온고하고 지신할 수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본질과 비교를 해보면 온고는 문화 전승의 기능, 이걸 온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신은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깨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새 것을 깨치는 영역 중에는 사회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창조, 가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의 영역 네 가지 중에 문화 전승이 온고로, 이게 보수적 기능이고, 나머지 사회화, 인격 형성, 가치 창조, 요거는 지신의 영역이라, 요거는 진부의 영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교육에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좌우는 없어요. 네. 다만 뒤와 앞은 있다. 뒤를 온고하고 앞을 지신하는. 그래서 저는 제 교육 철학은 교육의 좌우는 없다. 그러나 앞뒤는 있다. 이게 이제 제 철학이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다 챙기는, 앞뒤를 다 챙기는 온고지신을 제 교육 철학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중에 사회화라고 하는 게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 요거지 않습니까? 요걸 길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고, 그걸 행복교육이라는 걸로 가다듬어서 낸 거예요. 21세기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교육 본질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으로 행복교육. 근데 아까 행복교육의 정의는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21세기형 그 방향을 이런 그 슬로건으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20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은 사과 속에 셀 수 있는 씨앗이 몇 개인지 세봐라. 셀 수 있나 없나. 또 기억해라. 이거를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나 없나. 요거를 이제 주입해주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21세기는 셀 수도 없는 씨앗 속의 사과를,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죠. 그것을 꿈꾸게 하고 그리게 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미래형 그런 어떤 지식 전승과 얼마나 전승했나라고 하는 학력을 넘어서 정말로 꿈꿀 수 있는 능력, 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역량으로 길러줘야 된다. 그게 시대에 맞는 교육이다. 좀 장황했지만 이것이 제 교육관입니다. 아, 네. 상당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네네. 말씀드리고 좀 주변에 얘기를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네. 우리 도민 그 학부모님들이 네, 네.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로는 있는데 진학이 없다. 근데 예를 들면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학과를 가야 될 거고, 네, 네, 네. 또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를 가야 될 거고, 또 뭐 기술자가 되고 싶다면 공대를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네. 이제 국가적인 평가 시스템 자체입니다. 네, 네, 사실 네. 이런 네. 변화들이 동시에 같이 가면 네. 저는 우리 네, 네, 네. 김경호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막 네. 지지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사실은- 학부모님의 심정인 거죠. 네네. 네, 네. 선발 제도는 대부분 학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의 변화들이 그래서 뭐 정시도 확대되어지고 네. 또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도 어떤 그 다양성이 확보 안 되고 네. 특목고 자색 애들의 비중들이 높아지고 이건 이제 객관적 데이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키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예.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화 일종이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학부모 심정도 똑같고 뭐 선생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도 있고 그 사회 시스템의 요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로 현실로 맞이하는 학부모들의 기대도 있고. 근데 분명히 이 시대는 정권이 만드는 건 아니죠. 세계의 흐름이 있고 21세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 있어서 이 시대 상황은 이 시대를 앞서 사는 사람들이 꿈꾸고 요구해요. 근데 참 묘하게도 21세기를 주도하고 예측하고 이러는 분들이 경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20세기 학교나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기른 우등생, 모범생이 쓸모가 없더라. 뭐 이 사람은 이만큼 쓸모 있습니다 하고 뭐 학점도 뭐 자격도 간판도 다 이렇게 붙이고 나왔는데 학위도 기업인들이 보기에 저거 다 정답의 노예들이더라. 이래서 21세기에는 제발 학교에서 그런 정답의 노예들을 기르지 말고 배출하지 말고 정말로 해답의 주인을 길러달라 하고 요구해가지고 해답의 주인이 되려면 뭘 갖추고 나와야 되느냐. 학력으로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니고 핵심 역량을 갖추는 인재로 길러달라고 했던 거죠. 그 핵심 역량은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통력, 협동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기업체들이, 경영인들이 그런 인재를 바라다 보니까 이제 대학도, 기업들이 취업의 선발 조건으로 저런 걸로 한다면 저런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야 되겠다. 저런 인재를 기르려면 고등학교 학생을 대학에서 받을 때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대입 전형 방식도 바뀌어오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스코어에서 스펙으로, 스펙에서 스토리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학부모님들의 기대는 대학이 스코어만 요구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계속 성적, 학력 이거를 매를 사랑의 매라고 전달하면서까지 우리 아이 두들겨서라도 점수 올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요구는 아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입 제도를 장악하고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정권이 그걸 바꾸기도 해요. 그죠? 네. 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입 전형 방식을 정시 위주로 바꾸겠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첫째,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다. 둘째, 서울 아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챙겨야 될 교육감 또는 교육감 후보로서 이 정권의 저런 시도는 정말 공정의 이름으로 시대에도 맞지 않고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도 맞지 않는 이거는 참 역행하는 요구다 또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아이들을 길러야 이 정권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세계의 흐름에 맞는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 정부 하에서 바뀌는 전형 방식에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도 하겠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